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오늘은 공과대학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학년 먼저? 네. 노민서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재학 중인 노민서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환경공학과 21학번 그리고 드림으로 활동 중인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공학과 2학번으로 재학 중인 유준영입니다. 네, 전 동국대학교 드림으로 활동 중인 컴퓨터공학과 이도윤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다음 달에 진행되는데요. 이제 동국대학교 지원을 원하는, 또 합격을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공통 질문 차례대로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학생부를 다 제공해 주셔가지고 한 번씩 살펴봤는데, 뭐 학생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요. 진로가 이제 진로 희망 사항에 일관되지 않으면 뭐 감점 요소가 되나요? 불리한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민서 멘토님부터. 네. 저는 일단 감점 요소가 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대신 충분한 이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 가지 진로만 꾸준히 생각을 해왔다면 그 학생이 이 진로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지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진로는 솔직히 아직 고등학생 때의 나이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힐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진로가 바뀌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민서 멘토님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저는 비슷한 진로로 다 가긴 했는데 1학년이랑 2학년 때는 그냥 전자전기공학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냥 학과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3학년 때는 조금 구체화해서 신재생에너지연구원으로 저는 구체화를 했어요. 근데 이 구체화를 하는 때는 어떤 활동이나 좀 탐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 다양한 과목에서 진행하는 연구 활동들을 무조건 다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물리학 시간에 에너지 하베스팅을 주제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효율성을 느끼고 이 진로들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과라서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연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솔직히 감점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입학사정관 분들이랑 교수님도 항상 매년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받기 때문에 많은 자소서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진로가 일관되지 않은 학생이 몇몇 학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관심사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소만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그걸 설득시킬 수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돼 있나요? 소연 멘토님은? 저는 1학년이랑 2학년 때는 이제 분야로 적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환경 분야, 대기 환경 분야 이렇게 세분화를 했다가 3학년 때 이제 환경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어떤 활동이나 이런 좀 전공 관련 탐구를 하셨길래 이렇게 구체화가 됐는지. 저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동아리 활동이었어요. 동아리 활동. 아무래도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친구가 그냥 하는 활동 같이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주제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아리 활동, 네. 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준영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일관되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진로가 변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네. 그리고 그 분야에 관심이 생겼을 때마다 얼마나 집중해서 이제 탐구하고 관심을 가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로 희망상 어떻게 기재되어 있어요? 저도 거의 1학년, 2학년, 3학년이 거의 일관되게 되어 있는데 1학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정보통신에 관련된 분야라고만 적혀 있고 이제 2학년, 3학년 진학하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제 이제 가치관을 형성했던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술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던가 해서 이제 조금 구체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일관되면서 생각이 좀 구체하게 된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가치관을 확립했던 건 이제 독서를 통해 제 가치관을 확립했고 이제 보통 어떤 기술을 탐구하고 싶다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과목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확립했습니다.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이 나오는 게 되게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됐나 보네요. 네네, 저는 프로그래밍 쪽 동아리를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조금 더 확립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도윤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당연히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네. 제가 이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제가 동국대학교 대학 면접에 이 질문이 나와서 그런데 나왔어요.
제가 1학년 때는 경렬 컨설턴트가 되는 게 네. 그 진로 설정을 해가지고 네네. 그 면접관님께서 그 지금 지원한 과가 컴퓨터공학과인데 음. 왜 그렇게 1학년 때는 진로 설정했냐 음. 그래서 저는 그냥 고등학생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솔직함으로 네. 1학년 때는 그저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어. 경영 컨설턴트를 지원했고 그러다가 1학년 말에 이제 코딩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네.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확립하게 되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네. 그 면접관의 그 분위기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아, 좋네. 이게 좀 그게 약간 웜업 질문인데 네. 오히려 더 그 도윤 멘토님 분위기로 딱 이끌어갈 수 있는 맞아요. 면접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걸 되게 계기가 좋았네요. 다음으로 공통 질문 두 번째 거 드리도록 할게요. 그 출결 관련돼서 걱정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뭐 공감하시나요? 네. 고3 때 그런 걱정 하셨었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학년 때는 다 개근인데 3학년 때 뭐 질병결석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어떻게 대입해서 작용을 하는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뭐 질병지각이나 결석 이런 거 있어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민서 멘토님부터? 저는 일단 너무 많으면 약간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사람이 3년 동안 너무 건강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학생들이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무단 지각이나 무단 결석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지각이나 결석이라면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뭐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3년 개근입니다. 인간미가 좀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건강한 체질인 걸로. 네. 네. 소연 멘토님 어떻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개근이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개근이 아니라고 해서 성실하지 않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통틀어서 한 번도 개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인간미가 넘치시고. 네, 당연히 사람이 아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쩌다 보면 한 번씩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질병에 관한 출결 사항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멘토님은? 저도 이제 출결에 관해서는 그렇게 막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다른 학교 생활에 집중했는가 그것을 조금 더 생활기록부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도윤 멘토님은 어떻게?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출결 사항 같은 경우는 미인정 지각 외에는 병 결석 같은 것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석 같은 것들 이유가 있으면은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개근이 안 된 만약에 뭐 소연 멘토님한테는 네. 그런 질문이 막 왔었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제가 면접 질문 같은 다시 돼요. 네, 해도 돼요. 면접을 준비할 때도 이런 출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별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마무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크게 이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이셨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릴게요. 리더십 관련된 질문들 되게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학급 임원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반장, 부반장 이런 거를 못하면은 어떤 식으로 뭐 나의 리더십을 보여줄 방법이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요? 이번에 도윤 멘토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3년 내내 임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활동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학급 회의 활동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주도하고 친구들을 이끄는 모습을 선생님께 어필한다면 충분히 생기부에도 리더십 관련한 부분을 많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반장, 부반장 아니어도 네. 학생의 활동 아닌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한테는 좀 어떤 좀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급의 청소 도우미 그런 걸로 본인 학급의 어떤 청결도를 좀 변화시킨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을 좀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굳이 리더십 아니더라도 좀 안 보이는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 그 준영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임원 활동이 없는 친구들에 대한 조언? 저도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임원도 해봤고 학생회 생활도 해봤는데 제 생활기록부에는 그게 아예 적혀있지를 않거든요. 왜죠? 딱히 제가 거기서는 임팩트 있게 활동을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기도 하는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다른 활동들에서 이제 제가
조장이 아니더라도 음. 제가 맡은 분야에서 이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두각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좋은 케이스가 나왔네요. 해도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약간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만 한 표현 이 표현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아, 네네. 근데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다른 분야에서 기록이 돼 있으면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또 그 충분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케이스니까 그가 임원이 안 됐다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네. 예. 소희 멘토님은 저는 임원을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못하신 분들이었다면 수업 시간에 뭐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급 회의에서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생님들이 이를 눈여겨보고 자소서에 충분히 써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조직이 있으면 리더가 있고 이를 따르는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구성원의 역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리더의 자질이 풍부하지 않은데 자소서에 쓰기 위해서 그런 생기부에 쓰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라면 솔직히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자신이 뭐 리더의 말을 잘 듣고 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사람이라면 그런 역량을 더 돋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민서 멘토님은 우선 학급 임원 말고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들은 앞서 멘토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많아요. 동아리라든지 학급에서 학급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들이 많거든요. 뭐 쉽게 생각해보면 수련회를 가는데 반별로 장기자랑 곡을 정한다던가 이런 세세한 사항들에서도 정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사소한 분야에서라도 조금씩 적극성을 드러내준다면 충분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뭐 반장이나 부반장의 역할보다는 좀 어떤 정말 리더십, 생활 리더십 아니에요. 네네, 학생들을 좀 맞아요. 아우를 수 있는, 좀 재밌게 이끌 수 있는. 맞아요. 네. 어떻게 그런 경험담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3년 임원을 했기 때문에 3년 임원을요? 네. 대단하시네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전반적인 생활을 다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좀 여쭤봐도 돼요? 그 3년 동안 임원을 할 수 있었던 건 비결? 노하우? 어떤 공약과 유세와 이런 걸 하셨는길래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공약과 유세라기보다는 친구들의 그 믿음을 얻는 게 가장 믿음,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 네, 우선 1학년 때 처음 인원을 시도해보고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처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하는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더 무게가 컸었어서 진짜 진심으로 친구들을 대해주고 친구 한 명 한 명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영향으로 친구들이 얘 일 좀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뽑아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뛰는 일꾼.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리더십도 임원도 되게 봉사, 희생정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네, 리더십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손 들고 하시는 걸로. 다음으로 공통 질문 4번째 성적 관련된 질문들 수험생들 되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 공과대학에 재학 중이신 분들인데 만약에 뭐 학과와 관련이 없는 과목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케이스가 있어요. 학생들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이게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감점 요소로 작용할지 걱정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대 자연계열이니까 이과 과목 외에 뭐 문과 계열 과목이 낮아서 이게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작용을 할까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선 모든 과목이 다 잘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없거나 자신이 관심이 없는 과목이라면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서 저는 상승세를 조금만이라도 보여준다면 이 학생이 그래도 이 과목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이라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놓치는 말되 너무 걱정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놓치는 말돼.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예 그냥 막 극단적으로 막 8, 9등급 있으면은 사실 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소희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등급이 있으면 솔직히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조금 너무 상대적으로 손을 놨던 것 같다 싶으시면 좀 답변을 준비해 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명을 할 그런 그래서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 오케이인데 저도 민서 멘토님이랑 똑같이
모든 과목에 같은 노력은 투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자신이 열심히 했다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영 멘토님은? 저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음. 만약에 자기가 좀 부족하거나 좀 낮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있으면 비교과 활동이 솔직히 중간에 수행평가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우면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으로 좀 백업 역할을 네네. 하는 방향. 그쵸, 네. 질문하시면 또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네네. 이제 나는 여기에도 관심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낮게 나온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과목들 중에. 이건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암기 과목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아. 이제 영어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 이제 제가 저희 대학은 아니어도 다른 대학에서 질문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얘는 낮은데 왜 얘만 그런 것 같냐라고 네.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이 약해서 음. 다른 부분으로 메꾸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상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 네. 도윤 멘토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이 질문에 관해서는 네. 그 이제 앞에 있던 멘토님들과 같은 의견이어서 아. 할 말은 없지만 이 관련된 많은 학생들의 질문이 있는데 네. 그게 보통 컴퓨터 공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하는 질문이 자기가 이제 물리를 선택 안 했는데 네네. 컴퓨터 공학과를 지원해도 괜찮을까 음. 하는 그런 선택 과목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과라서 컴퓨터 공학과라서 물리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잘하고 더 좋아하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근데 그 컴공도 그 공과대학 전체에서 수강하는 그런 물리 대학에서 이제 그것도 네. 필수로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고등학교 때 그거 안 했으면 따라가기 어렵거나 그런 건 친구들 있나요? 동기들 중에? 그런 게 없는 게 네. 지금 물리 외에도 네. 네. 화학이랑 지구과학 그리고 생명처럼 다른 선택 과목이 역시 열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물리를 안 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공통질문 5번째, 그 봉사활동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봉사활동을 한 기관에서 꾸준히 진행했는데, 뭐, 어떤 봉사활동이었는지 각자 경험에 비춰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봉사활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 봉사활동이 학생부 종합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건지, 아니면 꾸준히 뭐, 한 기관에서 하면은 좋은 건지, 뭐 실제로 지금 다 합격하셔서 대학생을 하고 있으시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도윤 멘토님부터 봉사활동에 대해서? 저는 이 봉사활동이라는 게 딱 어떻게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저 그런 거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학교 생활을 좀 더 한층 더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거에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위클래스에서 상담 도우미로 활동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활동하면서 1년마다 친구 한 명씩 이렇게 담당해서 상담도 해주고 여기 1년마다 변화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저 역시 그런 데서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인성적으로도 좋아지는 더불어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좀 생기부와는 별개로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그 지원하는 전공이랑 관련이 없는 봉사활동이라서 좀 뭐 걱정된다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컴퓨터 관련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봉사활동은 그냥 그런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어차피 컴퓨터 관련한 노력과 열정들은 그거대로 보여주고 네, 세특에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봉사활동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철학이 있으시네요. 봉사에 대한 철학이. 준영 학생은 어떻게 봉사활동에 대해서 보시나요? 저도 봉사활동을 제가 한 기관에서 계속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교내 봉사를 보통 많이 했던 편인데 네. 이제 저는 학생회 활동하면서 학생 선도 활동이 이제 선도. 봉사 활동으로 들어가서 정문에서 이렇게 서 있는 네, 분들이요? 이제 등교 시간이나 점심 시간 뭐 이럴 때 네네. 교문이나 학교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선도하는 활동을 했는데 선도부. 네. 무서웠는데. 네, 저는 교외에 나가서 하기보다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에 조금 더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공 관련된 봉사활동이 없어서 뭐 좀 약간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질문들이. 그쵸. 그 친구들한테 뭐 얘기나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IT 관련해서는 이제 봉사활동을 할 게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갈 수 있는 뭐 교육봉사 네. 뭐 이런 쪽은 할 수 있었지만 뭐 아예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이 좀 의문이었던 게 사실 공과대 관련된 봉사활동이 되게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반도체 관련된 봉사활동이 뭐 있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다음으로 소영 멘토님은 어떻게 이 봉사활동을 보시나요? 저는 운이 좋아서 음. 진로 활동이랑 연결되는 그런 어.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요. 2년 동안 이제 한 아동센터에서 과학 봉사를 했어요. 교육 봉사였는데 저는 이제 동아리 단체로 이제 그 센터랑 네. 연합을 해서 계속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만 솔직히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뭐 반도체에 관련한 네네. 그런 봉사활동을 찾기 힘들거든요. 네. 봉사활동은 인성 및 사회성이라는 그 영역이죠.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나의 인성과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니까 그 부분을 자기가 잘 성장했다고 느끼고 그 부분을 잘 녹여내면은 뭐 별로 진로와 상관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보세요, 민서 멘토님은? 저는 제가 의미 있었던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낯을 가리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봉사를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제 소통 능력도 더 올라갈 수 있었고 제가 이 봉사들 하면서 얻는 뿌듯함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봉사들 꾸준히 한다면 진로와 연관 지을 수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제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대에 관련된 봉사가 구하기 쉽지 않다는 거, 검색해도 잘 안 나온다는 거. 각자 근데 봉사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시고 수험생들이 하나 나한테 맞는 답변을 택해가지고 예, 그렇게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공통질문 6번째인데요. 봉사활동이랑 같이 따라다니는 되게 궁금한 짝꿍 독서 활동이 있습니다. 독서 활동 중에 이제 전공 관련된 독서들 많이 하신 게 제가 학생부를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전공 관련된 도서가 없어서, 독서 활동이 없어서 걱정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공 관련된 독서가 없으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할 때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멘토님. 전공 관련 도서들 많이 읽었다는 것은 그 전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니까 충분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전공 관련 도서가 없더라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는 도서 질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잖아요. 네, 기껏 해봐야 기억에 남는 도서나 아니면 한 가지 책을 꼽고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 이런 것들이 나왔고 저도 실제로 그런 질문들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도서가 뭐 전공과 관련이 없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생각하고 책을 좀 꼼꼼히 읽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마다 뭐 다 다르겠지만 민서 멘토님의 경험담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그 당락을 좌우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소연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진로 관련한 독서를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너무 없다. 나는 이 진로에 관련된 독서를 안 해서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독서할 시간에 그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면접 상황에서 독서 관련된 질문 나온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관련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고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독서를 자소서에 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서는 독서 관련한 질문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가 어떻게 이거를 질문해달라는 그런 좀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그렇죠? 내 강점을 적는 거니까 네. 당연히 나올 질문이니까 독서에 이거 없으면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약간 예, 뭐 준영 멘토님은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독서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전공에 관련되면 전공에 대한 지식을 쌓거나 아니 자기 가치관을 확립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전공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해서 이제 그 중에 한 권을 찾아서 이제 제 가치관을 확립했던 경우를 이제 면접에서 자기소개할 때 저는 이런 책을 읽고 이런 가치관을 가져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단 처음에 책에 대한 질문은 조금 잘라냈던 것 같아요. 아, 한 번에 이게 내가 처음부터 이거를 할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질문하지 마. 네. 처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뭐 해주세요. 이때 딱 그거를 하신 거예요? 네, 답변을?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책을 읽고 이런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다 라는 것을 먼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더 이상 독서 관련된 건 난 질문하고 싶다. 답변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답변. 네, 제가 할 게 많이 없었다 보니까. 이슈 찍고 하는 거기도 하네요. 네네, 야, 그렇죠. 도윤 학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중학교 때 일단 네.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형 누나들이 이 독서 기록란에 뭔가 책들이 많이 있는 게 네. 뭔가 멋있어 보였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1학년 때부터 해서 한 학기에 책 10권 정도는 읽어서 한번 채워보자 해서 나중에 면접 준비를 할 때는 50권 정도의 책이 적혀 있었는데 네.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좀 독이 되었어요. 아. 나중에 면접을 준비하려고 다시 그 책들을 생각해 보니까 네. 기억이 안 나는 책들도 많이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제발 면접 준비할 때 책 질문 안 나왔으면 좋겠다 빌었는데 안타깝게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질문? 진짜 정말 딱 많은 책들 중에 하나를 딱 꼽아서 어,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엇이냐라 물어보셨길래 네. 다행히 그 책이 진짜 전공 관련 책이라서 어, 기억에 남아서 망정이지 네. 무슨 개미하는 같은 그런 소설이었으면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진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거 잘 보셔야겠네요. 네. 근데 정말 자기가 필요한 책들만 네. 딱 골라서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는 그리고 좀 재밌을 것 같은. 예. 이게 좀 내가 독서 활동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직접 선택하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 이외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탐구하는 영역이니까 이거 정말 허투루 했다가 나중에 된통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7번째인데요. 동국대뿐만 아니라 이제 수험생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해요. 선배님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걸 가장 기억에 남아 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민서 멘토님부터. 저는 우선 뭐 공부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기억에 남지 않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왜냐하면 2학년 때가 사실 3학년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이기도 네네.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하고 나서이기 때문에 슬슬 입시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함께 추억을 쌓았던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주도에서 뭐 어떤 추억이 그래도 계속 그냥 다 같이 방에서 모여서 떠들고 수다 떨고 네, 뭐 좋은 풍경 구경하러 가고 음. 이랬던 게 다 기억에 남아요. 사진도 많이 찍으셨겠네요. 네. 세연 멘토님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저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솔직히 고등학교 3년 동안 친구들이랑 가장 부대끼며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뭐 공부하고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니까 친구들이랑 재밌는 추억 많이 쌓으면서 동시에 공부도 놓치지 않는 네, 그런 3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멘토님은? 저도 이제 앞에 멘토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친구들과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3년 동안 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거의 3년 내내 붙어 있는 붙어 살았겠네요. 진짜. 네. 거의 맨날 같이 자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그 시간들이 기억에 남는데 이제 다른 공부했던 시간들은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많이 까먹게 되는데 그 시간들이 이제 추억으로 남아서 가장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고등학생분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참 이 공부했던 기억은 되게 지우고 싶은가 봐요. 도윤 멘토님은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멘토님들처럼 공부했던 기억들이 이제 별로 없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면 이제 1학년 때 야자 빠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PC방 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네. 말하는 게 있는데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있는데 1학년 때는 친구들과 쌓을 수 있는 추억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 진로와 관련된 어떤 루트를 만들고 3학년 때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또 1학년 때는 많이 노는 것도 경험이 됐다고 말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되게 평생 남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지켜보면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도 공부지만 뭐 여유가 되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전공 관련된 질문들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